일단은 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발베르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베르데가 지금 미친 지금 활약을 보이고 폼도 미쳤는데 왜 조명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와 맞나요? 네, 월드컵에서 그것도 이걸 막을 수 있겠냐는 거야.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21일 새벽입니다. 이제 정말 뭐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첫 번째 상대.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는. 첫 번째 상대를 잡지 못하고 16강을 바란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승부가 될 텐데 이 우루과이에는 현 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거의 탑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폼 놓고 봤을 때. 네네. 그게 바로 누구냐?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네, 현 폼 최강입니다. 아니 이제 발베르데 경기를 이번 시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중거리가 미쳤어. 옛날에 제라드 같은 그냥 진짜 막 빵 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활동량 그리고 그 마요르카전에서 보면은 수비부터 치고 올라와가지고 결국 골까지 만드는. 다 원더골이야. 아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뛰는 범위도 넓은데 활동량도 미친 거야. 거기다 공격되지 슛되지 수비되니까 진짜 미친 것 같아 이 선수는. 그래서 지금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현재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 통틀어 가지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했고, 네네. 그다음에 발베르데 요새 뛰는 거 보면 한계가 없는 것 같다. 음. 끝까지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사실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시즌 앞두고인가? 나는 왜 그동안 발베르데가 한 시즌에 10골 이상 못 때려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네네. 나 장담한다. 만약에 발베르데가 한 시즌에 10골 이상 못 넣으면 내 지도자 자격증을 버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번 시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제가 기록을 몇 개 좀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지로나하고 비기긴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또 도움을 기록하긴 했죠. 예. 그때 보면 박스에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완벽한 크로스야. 예. 그거를 이제 비니시우스가 갖다 대가지고 이제 골이 들어간 건데 네네.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발베르데가 12경기 리그만 12경기에서 6골과 2개 어시스트예요. 어마어마하지. 네네. 미드필더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이 기록이 얼마나 이 발베르데가 완전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냐면 앞서 레알에서 뛴 4시즌 있잖아. 이 앞에 네네. 발베르데가 그 4시즌이 라리가가 104경기를 뛰었어요. 이번 시즌 빼고 네. 4시즌 동안 104경기에서 넣은 골이 모두 몇 골이냐? 리그에서 5골. 그거를 벌써 뛰어넘었네. 그러니까 104경기에서 5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6골을 때려넣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와. 막 어마어마한 기록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발베르데가 뛰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스탯으로 시즌 끝났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12경기 만에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난 여기서 궁금한 게 지난 시즌과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이번 시즌 미친 활약을 보이고 있느냐. 네. 지금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는 최다골이고요. 물론 벤제마 같은 친구가 지금 부상으로 좀 경기가 수가 적긴 하지만 그 네네.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왜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슈팅의 퀄 자체가 올라갔어요. 아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쿠르투아도 훈련할 때 죽겠다는 거야. 뭐 너무 세고 이러니까 나도 진짜 시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금 98년생이에요. 네네. 만으로 24살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선수가 갑자기 뭐 슈팅 퀄이 올라갈 게 없잖아. 아 그렇지.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 그냥 슈팅을 때리는 퀄리티 자체가 올라간 거야. 네네. 원래 주발이 오른발이잖아. 근데 이번 시즌 왼발로 감아 때리는 거야. 미친 것 같다니까. 난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 현재의 미드필더라고 하는 포지션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 슈팅 폼 최강이다. 최강. 1위.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의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폼을 보면 키미 같은 선수 좋긴 하죠.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데 지금 슈팅 퀄리티 자체가 확 올라간 것이 그 발베르데의 많은 골로 이어지고 있다. 네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 뒤에 지금 히트맵을 표현해 놨는데 저게 위에가 지지난 시즌. 네네. 그리고 아래가 이번 시즌이에요. 어때요? 와. 확실히 이번 시즌이 그냥, 위로 상당히 저 붉은색 지역 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중앙으로도 많이 이제 측면에서 짚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발베르데가 특히 이제 그 지난 시즌부터 안첼로티 감독이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고민이 오른쪽에 좀 있다 보니까 발베르데를 어떻게 썼냐면 오른쪽하고 중앙을 계속 오가는. 워낙 뭐 기본적으로 활동량도 많고 사실 그 발베르데야말로 육각형 선수의 아주 전형 선수인데 모든 웬만한 걸 다 맡길 수가 있는 선수인데 예전만 놓고 보면 약간 그래도 수비적으로 좀 뛰었던 이런 느낌들도 있었고 미드필더에서 많이 뛰었는 게 있었는데 지난 시즌을 거치면서 이번 시즌 히트맵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롤이 올라간 데다가 슈팅발까지 좋아져? 그럼 골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공격적인 어떤 롤 역할이 더 강화됐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경기 수가 확실히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이나 몸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전으로 처음에는 뭐 레알의 주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선수가 몸도 더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기회도 더 많아지니까 출전 시간 대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시간도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약간 부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면 그 경기 출전 시간이 좀 적거나 경기 흐름이 끊어졌던 건 왜 그러냐면 부상이 많았거든. 사실 발베르데 이러면은 약간 좀 유리몸 아니냐. 그렇죠. 부상이 좀 계속 있으면서 올라오다 떨어지고 막 그랬었지. 그렇지. 네. 근데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이번 시즌,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그냥 철거강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첼로티 감독이 관리도 상당히 좀 잘 해주고 그러면서 부상을 겪고 있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폼이 좀 올라오는 게 있고,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아니 발베르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발베르데 어렸을 때 우리 기억이 좋지 않지. 왜냐하면 그 눈 찍는 사건, 그 인종차별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때 뭐 자기도 이제 혼났지, 혼나야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막 그 연령별 대회 이런 거 할 때 발베르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아. 좀 귀여웠어. 어리어리. 좀 귀여운 느낌이야. 키는 컸었죠. 키가 작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작지 좀 느낌이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엘 파차리토라는 거예요. 파자리토라고 하는 건데 엘 파자리토.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 찾아봤더니 작은 새. 아. 몸집이 작은 남자를 약간 왜소하다 이런 거구나. 엘 파자리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그랬는데 요즘 보면 어때? 요즘 보면은 주말에도 봐봐 뛰는데 피지컬 미쳤어. 작다는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몸이 더 좋아졌어. 몸을 잘 만들었구나. 네. 네. 몸이 좋아지니까 활동량도 더 강해지고 몸싸움도 이겨내니까 그런 슈팅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고루 갖춘 육각형. 공수, 슛, 뭐 피지컬, 수비 막 다 되니까. 정리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발베르데가 이번 시즌 좋아진 것이 첫 번째가 슈팅의 퀄리티 자체가 좋아졌다. 원래 오른발잡이에서 왼발까지도 이번 시즌 굉장히 원더골들을 많이 넣고 있는. 두 번째가 확실히 앞섰던 시즌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올라가서 뛰는 경우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 부상도 당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주전 뛰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난 것이 발베르데에게 더 많은 효과들, 자신감 포함을 해서. 네 번째는 피지컬적으로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우루과이와 이제 1차전 경기를 하는데 우루과이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약간은 공격에 좀 노세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수아레즈나 언제적 수아레즈고 언제적 카바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발베르데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이런 게 살아나고 우리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너무 잘하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보면 지금 감독도 교체가 됐고 그런 상태에서 측면 쪽에 좀 고민이 있고 이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여하튼 중앙과 사이드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우루과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루과이가 중앙 미들이 다 좋잖아. 벤탄쿠르도 있고 베시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 자체가 좋은데 거기서 발베르데가 있기 좋아.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발베르데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오른쪽 사이드로 지금 대표팀 우루과이에서도 약간 측면 쪽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네네. 저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풀백하고 싸우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의 만약 저렇게 오른쪽으로 뛰면 우리의 왼쪽인 김진수 그리고 만약에 그 김진수 쪽에서 발베르데가 꺾어 들어와 슈팅을 때린다고 한다면 김영권. 그렇죠. 고민이 좀 되지. 사실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는 경험은 많지만 이번 시즌 조금 후반기에 좀 폼이 안 좋은 문제도 있어서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들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왜냐면 중거리 때리는 거 봐. 그렇지. 그래서 발베르데의 지금 어떤 미친 폼은 우리 대표팀에게도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너무 폼이 좋고 이 상태로 이제 월드컵에 가면 월드컵 직전에 이런 막 미친 폼을 가진 선수가 월드컵에 또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1차전이 우리나라고. 솔직히 막을 수 있을까? 진짜 이건 그냥 어떻게 막어? 1대1로는 못 막지. 이런 선수 어떻게 막아? 근데 뭐 아니 그 예를 들면 예전에도 월드컵 때도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붙었을 때 뭐 메시를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1대1은 못 막아. 그런 선수는 결국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드필더에서 말이 김민재가 막는다고 쳐도 1대1로 그럼 쟤만 있나? 그렇지. 다른 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과 압박으로 막아야 되니까 근데 쉽진 않지.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잘 막아야지 뭐.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이런 동선이나 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시하면서 이 특징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발베르데 같아요. 우루과이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저 들어와 있는 벤탄쿠르도 거죠. 지금 너무 잘하잖아. 예, 벤탄쿠르도. 그러니까 저도 뭐 버스 세워가지고 경기하고 이러면 좋긴 하겠는데 항상 얘기드리지만 벤투 감독은 버스를 세울 마음이 없고요. 버스를 세우는 축구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봐서 중간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거나 굉장히 엄청 말리거나. 무너지거나 이 두 가지로 갈 겁니다. 근데 네네. 여하튼 우리의 첫 번째 상대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무섭다. 네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고요. 네.